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AVR 기초를 설명하는 강사 송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타이머, 8비트 타이머, 노멀 모드, 일반 방식과 그 다음에 CTC 방식, 클리어 타이머, 컴페어 매치 방식을 이용해서 각각 한 개씩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일반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CTC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드에서 오늘 처음으로 만들 프로그램은 1초 단위로 해서요. 1초 단위로 해서 FND에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VR 스튜디오 IDE를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New Project AVR GCC A021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Next AVR 시뮬레이터 구매가 128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자, 그거를 늘 하던 방식대로 에디터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021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CPU 클럭을 고정시킵니다. 2600000 샵 글로드 AVR IR.h 샵 include util play.h 그 다음에 샵 include 인터럽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쓰죠. 우리가 카운터가 다 끝까지 세면은 넘침 인터럽트를 쓰기 위해서 AVR 인터럽트 H죠. upt 그 다음에 샵 define 세면은 샵 define dx는 play 리스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eger main void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하나 만들죠. while true 그 다음에 return 0 자, 이렇게 프로그램의 꼴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카운터 타이머에 의해서 1초 간격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초단위 변화를 FND의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FND가 연결된 포트를 출력 포트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FND가 연결된 포트를 출력으로 정한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A하고 F 포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DR A 포트도 출력 포트로 0xFF1111 그 다음에 DDR F 포트도 역시 0xFF A 포트는 FND에 제어 신호를 내보내는 곳이죠.
FND의 제어 신호 구분. 그 다음에 F 포트는 FND의 데이터 포트, 데이터 신호를 내보내는 곳입니다. 1, 2, 3, 4, 0, 1, 2, 3, 4요. 데이터 신호를 내보내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카운터, 타이머 카운터를 타이머 카운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또 인터럽트를 사용하겠다 하지 않겠다 요거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예. 타이머의 레지스터 값들을 초기화하죠. 초기화합니다. 타이머 값을 초기화할 게 뭐가 있죠? 타이머는 8비트 타이머는 0,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고요. 16비트 타이머는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0, 이 값을 초기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뭐죠? 인터럽트 타이머 타이머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뭐냐면요. 예,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죠. 예, 죄송합니다.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 요거를 초기화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 타이머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거든요. 플래그 레지스터인데 요것도 오늘은 세팅을 해주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 모드에서는 여기다 제가 적어줄게요. 일반 모드에서는 000으로 하면 돼요. Wave Generation Mode 00, 그 다음에 Wave Generation Mode 01, 이거 전부 다 공이 0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만 해놓으면 되냐면요, 분주 비율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주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분주 비율이 여기 있죠? 요거 64분주로 하기 위해서는 CS02만 1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1로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는 우리가 넘치면은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비트가 뭐냐면은 shift left, 2를 shift left 해라. 타이머 오버플로우, 타이머가 넘치면은 인터럽트를 enable 시켜라. 예, 0번일, 아마 0번일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 넘침, 타이머가 오버플로우 되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가 그 넘침 인터럽트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라. 그래서 타이머 오버플로우 0, 요 플래그를 1로 미리 세트를 해 놓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타이머가 그러니까 그 카운터죠. 카운터가 넘치면 인터럽트를 실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레지스터의 값들을 초기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FND 신호, 제어 신호 여러분들이 배웠었죠? 그 제어 신호에 대한 그 정보를 저장한 게 아마 여기 어디쯤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요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프로그램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데이터 FND에 보내는 세븐 세그먼트에 보내는 데이터 함수로 0번째 방의 값을 내보내면 0이 출력이 돼요. 1번째 방의 값을 FND로 출력하면 1이라는 숫자가 써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9라는 숫자가 쓰여지죠. 네. 그 다음에 act라는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서 요거는 0번째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꺼요. FND를. 요거는 첫 번째 FND만 키고, 요거는 두 번째 FND, 요거는 세 번째 FND, 요거는 네 번째 FND. 왜냐하면 FND가 4개잖아요. 이렇게 4개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섯 번째 방은 전부 키는 거. 요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할까요? 정수형 변수, P 하나 일단 선언해 보겠습니다. P를 하나 선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시작해라. 이렇게 함수를 하나 적어줍니다. set interrupt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인터럽트가 시작되면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interrupt service 함수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interrupt service 함수 자 적어줍니다. interrupt service routine 이 함수에 보내는 그 인수가 뭐였죠? 넘침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내는 인수 타이머 0에 언더바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VCT 요 함수가 이제 한 번씩 발생이 되는데요. 한 번씩 발생이 되는데 요게 우리가 64분주로 여기 어떻게 했냐면 요게 일반 모델 요 64분주로 주파수를 조금 줄였어요. 주파수를 그러니까 폭을 늘렸어요. 분주로 주파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덜 세더라도 그 시간이 그러니까 주기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250번을 한 주기가 이제 신호가 있는데 그 한 주기의 신호를 250번 세면은 뭐냐면은 그 0.001초 그러니까 1ms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타이머 카운터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세거든요. 255까지 즉 256번을 세는데 이렇게 다 세지 않고 분주를 64분주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250번만 세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250번만 세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 모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 번 0에서부터 어디서부터인지 상관없어요. 255까지 세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업카운팅 그러니까 위로 세는데 그 세는 숫자를 항상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초기화를 시켜주죠. 자, 초기화를 시켜주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뭐냐면은 카운터를 초기화한다. 즉 무슨 뜻이죠? 여기부터 세라. 여기부터 255까지 세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예요? 64분주니까 요거 250번만 세면은 250번만 세면 0.001초가 돼요.
250번만 세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타이머 카운트 CNT 타이머 카운트 제로의 값을 얼마로 넣냐면은 250번을 세야 되니까요. 원래 255까지 세야 되는데 그게 250번이 되려면 6부터 세야 되죠. 6부터 세어야만이 6, 7, 8, 9, 10 해가지고 이제 요거 적어드릴게요. 여기까지요.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255까지 세면은 이게 바로 250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우리가 이제 한 번 세면은 250번을 세면은 0.001초가 되니까 이것이 1초가 되려면은 0.001초씩 즉 1m초씩 1000번이 돼야 되니까 그걸 세는 변수를 우리가 전역 변수로 선언합니다. 전역 변수 count을 선언해요. 요거는 뭐죠? 그러니까 한 번 셀 때마다 그렇죠.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인터럽트가 실행될 때마다 일씩 증가해요. 이건 뭐냐면은 인터럽트가 실행될 때마다라는데 이게 그때는 몇 초가 걸리는 거죠? 0.001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언합니다. volatile 이것은 변수를 어디서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unsigned unsigned 부호비트를 없애라. 그리고 우리가 1000단위가 넘어가니까 정수형으로 선언합니다. count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미리 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P라는 변수를 일단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시작했는데요. 요거는 즉 뭐냐면은 0.001초마다 자동 실행이죠. 인터럽트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자동 실행될 때마다 count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요. 누적시키기 위해서 0.1mm초를 누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 모드에서는 타이머 카운터가 255까지 다 세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세야 돼요. 그런데 그 처음이 아니라 타이머 카운터 0가 6부터 세야 되죠. 그러니까 6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프로그램에 가서요. 본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FND에다가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요. 처음에는 0번째 방의 값부터 출력을 합니다. 0부터 출력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FND에다 키기로 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FND를 키도 액티브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신호는 A 포트에 내보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내보내라. 포트 어느 포트에 A 포트에 내보내라. 어떤 신호를 1번 FND만 켜라 그러려면 요거죠? FE 요거를 직접 써도 되지만은 여기다가 배열에 넣었으니까요. 액트 첫 번째 FND만을 켜라 해줍니다. 그리고 됐죠. 그리고 됐으면 여기서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됐네요. 만약에 count 값이 100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00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100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1초가 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일단 count의 값은
다시 0부터 세라 해가지고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FND에다 데이터를 써주죠. 포트, F포트죠? F포트에, FND의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배열 FND에 들어가 있죠. FND에 0번째 방부터 시작합니다. P번째 방의 값을 출력하여라. 근데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P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요거는 P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P 값을 1 증가시켜라.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P가 9보다 크면 안 되죠. 10이라는 숫자는 없으니까. 네. 9보다 크거나 같으면, 9보다 크면은 P 값을 다시 0으로, 도로 0으로 해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마다 변경하는 이러한 1초가 지날 때마다가 FND에 숫자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게 타이머 레지스터의 값들을 초기화하는 거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들 때에는 옆에다가 레지스터 표를 갖다 놓고 그거 보면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매크로 값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놓은 매크로 값들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뭐였지? 그러니까 옆에다가 레지스터 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컴파일을 해볼까요? 이미 이렇게 보드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컴파일을 합니다. 자, 오류가 많이 나와 있네요. 22번째에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22번째에 요건데요. 여기 세미콜론을 제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56번째에 오류가 나왔습니다. 56번째요. 예, 여기 카운입니다. COUN이죠. 저장하고 다시 가서 컴파일을 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도 오류를 잡는 방법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면서 강의에 임해 주시면 더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커넥트 찾아야 되죠. AE입니다. 자, 프로그램하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FND에 0, 1, 2, 3, 4, 5, 6, 7, 8, 9 다시 0 이와 같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FND에 숫자가 표시되는 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타이머의 일반 모드를 이용해서요. 이게 일반 모드 요렇게 세팅한 이유가 뭐죠? 카운터가 TCN 타이머 카운터 0가 250번을 세도록 250번을 세면은 0.001초가 되도록 세팅하는 거죠. 목표에 맞게. 그래가지고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를 일반 모드 그리고 64분주로 하도록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가 255까지 셌을 때 넘침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침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그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만들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래그 레지스터를, 물론 오버플로우 플래그 레지스터를 1로 해놓고 카운터를, 초기의 카운터 값을 세기 시작하는 값을 6으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6서부터 255까지 세니까 250번을 결국 세는 거예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0.001초, 1ms마다 이 인터럽트가 한 번씩 실행이 돼요. 그때마다 카운의 값을 하나씩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카운의 값이 100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0.1ms가 1000번이 모이니까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럽트가 실행되는 것은 6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완전히 세고 난 다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TCNT0 카운터를 6으로 해놔야만이 또 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때마다 카운터의 값을 6으로 해놔가지고 초기화를 항상 시킨다는 것.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FND에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1초마다요. 그 출력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 요게 뭐예요? 요게 1초가 되었으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세는 것을 다시 0으로 해놓고 F에, 즉 뭐죠? 그 데이터를 내보내는, FND에 데이터를 내보내는 데에다가 P가 0이면 0이 출력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P가 9가 되면은 다시 0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타이머를 일반 모드에 놓고 1초 0.1ms씩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해서 그것을 1000번의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FND에 불을 켜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CTC 모드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New 프로젝트, AVR GCC, 그 다음에 A02인가요? 제가 또 헷갈립니다. 예. A022, 그 다음에 넥스트, 투메가 128, 그래서 이렇게 A02를 하나 만듭니다. 그걸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while open A02 이렇게 불러오고요. 여기서 이제 또 만듭니다. 자, 샵 CPU AVR 샵 블로드 UT H 그 다음에 샵 블로드 AVR 드랍트 H 그 다음에 샵 define 트루는 1 무한 루프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꼴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모드에서도 이제 1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꺼놓겠습니다, 제가. 일반 모드에서도 이제 그 1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조작을 했는데요. CTC 모드에서도 1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작을 합니다. 그 레지스터들을 조작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CTC 모드에서는 레지스터들을 어떻게 값을 정해줘야 될까요? 우선 그 레지스터 표로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 표로 왔는데요. 우선 이제 그 레지스터의 값들부터 우선 한번 세팅을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레지스터 값부터 한번 뭐냐면은 타이머 레지스터들의 값을 초기화한다. 제일 먼저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8비트 0번째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CTC 모드로 해야 되잖아요. 요거죠. CTC 모드. 웨이브 제너레이션 모드 01번을 1로 하면 됩니다. 요거만 1로 해주면은 일단 CTC 모드가 되죠. 그러니까 우선 그거를 1로 세팅합니다. 웨이브 제너레이션 모드 01을 1로 한다. 즉, Shift Left 웨이브 제너레이션 모드 01을 먼저 1로 세트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분주비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분주비를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분주비가 1024비트로 아주 굉장히 넓게 분주를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0. 얼마 작게 세도 얼마 안 세어도 0.1 그러니까 1ms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CS00, CS01, CS02를 전부 다 1로 해야만이 1024 분주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1 shift left CS00 요것도 1로 해놓고요. 그리고 CS01도 1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CS02도 전부 1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레지스터의 값을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64분주가 되는 겁니다. 1024분주가요. 1024분주가 되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1024분주라는 얘기는요. 1024분주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시간이 어떻게 한 클럭이 그러니까 하나의 주기가 완성될 때마다 원래는 어떻게 걸리죠? 16MHz에서 한 주기가 지나갈 때의 시간은 1600만 분의 1이죠. 160000000 이거분의 1인데 1024라는 얘기는 그거를 1024 분주했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여기다가 1024를 곱해주는 겁니다. 요만큼 걸려요, 시간이. 요만큼. 자, 요만큼 걸리는 시간이 요만큼 걸리는 겁니다. 자, 요만큼 걸리니까 요게 몇 초 걸리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24 나누기 1600000 이거는 0.0000
0.000064초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0.000064초가 걸리는 거예요. 64초. 그러면 요게 0.1mm 초가 되려면 0.001초에 1mm 초 0.001초가 되려면은 0.00006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자, 이거 계산을 해보죠. 이거 계산해 보면은 몇 초가 걸릴까요? 즉 0.001을 0.000064로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러니까 0.001을 나누기 0.000064. 예. 이게 좀 115 요렇게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다시 한번 계산하면요. 0.001을 나누기 0.000064. 이거 150. 제가 잘못됐나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0.01초로 안 하고 1ms로 안 하고요. 0.1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1초로 하면은 그러니까 1024분주로 하면은 한 주기당 0.000064초가 걸리거든요. 한 주기당. 그러니까 이렇게 한 주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요 걸리는 시간이 요렇게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하고 셀 때, 이렇게 하나하고 셀 때 0.000064초가 걸리는데 0.01초를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럼 0.01초를 0.01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거 0.000064초가 몇 번을 세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0.01을 0.000064로 한번 세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0.01 10ms죠. 요거를 0.000064 그럼 156번을 세야 되네요. 근데 이제 수점을 절삭했으니까 한 157번으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S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157번이었나요? 예, S는 157번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 무슨 뜻이냐면요. 1024분주를 했을 경우 하나의 펄스가 완성 이렇게 하나하고 셀 때 시간이 0.000064초입니다. 이렇게 하나하고 셀 때 그러면 요게 얼마가 모이냐면요. 157번을 세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157번 그러니까 이거 156까지 세면은 정확하게 0.1초가 되는 겁니다. 0.1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컨트롤 레지스터를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자,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레지스터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거 마스크 레지스터 타이머 인터럽트. 우리가 0.01초마다 이제 인터럽트 한번 발생하는데 어떤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하려면은 output match compare interrupt enable 요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156번만 156번만 세면 되잖아요. 그렇죠? 0서부터 시작해서 156까지 세면은
0.01초가 되는 겁니다. 예, 즉, 자, 0부터 시작해서 카운터가 TCNT, 타이머 카운터 제로라고 하는 게 0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6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하나 발생시켜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TCNT0는 0으로 떨어져야 돼요. 자, 자동적으로 0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일반 모드에서는 우리가 0이라고 써줘야 되죠. 그런데 CTC 모드에서는 어떻다고 제가 저번에 늘 얘기했어요. 일단 어떤 정해놓은 값이 뭐냐면은 값까지 가면은 그거하고 비교해서 맞으면은 자동적으로 0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로 되네요. 요거 해놓으면 되죠.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에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이네이블 제로를 1로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뭐 자꾸 제가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를 1로 세트해 놔야 돼요.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하려면은 어떤 인터럽트입니까? 그러니까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이네이블 그러니까 넘침이 발생하면은 비교해서 넘치면은 바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오버플로우하고는 틀립니다. 오버플로우는 타이머 카운터가 어쨌거나 255까지 셌을 때 이때 이제 넘침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중간에 얼마까지 세기로 했어요? 157이라는 데까지만 세면은 157까지만 세면은 자동적으로 카운트 값을 0으로 해놓고 여기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할 때는 뭐냐면은 아웃풋 컴페어 매치 인터럽트 이네이블입니다. 즉, 미리 정해놓은 값하고 일치해서 그걸 넘치면은 바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버플로우는 255까지 가야 오버플로우인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내가 정해놓은 숫자하고 맞아 떨어지면 인터럽트를 발생해라 할 때는 이렇게 output compare interrupt enable을 세트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0서부터 세다가 255까지 안 가고 중간에 어떤 값하고 비교를 하라 할 때 이 중간에 어떤 값은 어디에다 넣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OCR, Output Compare Register에 넣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다 그 값을 집어넣어야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가보면은요.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죠. OCR0,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0, 요거. CTC 모드나 PWM 모드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어떤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OCR0를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자, 정해줍니다. 여기서 정해주죠.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0의 값은 얼마로 놔야 됩니까? 중간에 어디까지만 세면 돼요? 150? 그렇죠. 157번까지만 세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도 이제 세트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아웃풋 컴페어 매치가 되면은 그때 그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할 때는 one shift left 해준 다음에 여기 가보면은요 요거죠. 요거 OCF0 아웃풋 컴페어 매치 플래그 0 요거를 1로 세트해 주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OCF0 요거를 OCF0를 1로 세트하여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 CTC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CTC 모드에서 그 타이머가 0.01초, 그러니까 10ml초에 한 번씩 인터럽트가 실행돼서 실행되도록 우리가 타이머 레지스터 값들을 조절을 했습니다. CTC 모드에서 타이머 레지스터 값을 초기화한다.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TC 모드는 어떻게 되냐면요. 타이머 클리어 타이머 at compare match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TCNT 타이머 카운트라고 하는 요 카운터가요. 카운터 제로죠. 0부터 세기 시작해서 255까지 세는데 일반 모드에서는 우리가 이 타이머 카운터가 한 번 세고 나면은 멈추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CTC 모드에서는 재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CTC 모드라는 건 뭐냐?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255까지 세는데 다 셀 필요 없다. 중간에 어떤 값에서 멈추어라. 그래서 중간에 어떤 값을 정해주는데 그 어떤 값이 저장되는 레지스터가 OCR이라는 레지스터였죠. 그래서 이 OCR에 어떤 데이터를 0.01초가 되면은 딱 여기까지 딱 세도록, 그러니까 0.01초가 되도록 요 카운트 값을 계산해 보니까 1024분주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1024분주를 하면은 한 주기가 완성되는 시간이 0.000064초예요. 굉장히 짧아졌죠. 굉장히 길어졌죠, 시간이. 그러면은 이게 0.01초가 되려면은 여기다가 157번을 곱하면 돼요. 즉 뭐냐면은 0서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1,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 세기만 하면 돼요. 157까지만 세면은 0.01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비교하는 숫자는 어디다 넣는다고 그랬죠? OCR, 예, 여기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세는데 비교하는 숫자가 들어가를 OCR이라고 하는 이러한 레지스터에 157이라는 숫자를 미리 넣어 놓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갔으면은 여기서 요게 CTC 모드로 바꿔라라는 뜻이에요. WGM 01을 1로 세트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CTC 모드이다. 그 다음에 CS00서부터 CS02까지 모두 1로 세트하라. 요건 뭐예요? 1024분주다 이런 뜻이에요. 1024분주를 하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레지스터는 요 157까지 세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하고 그거를 이네이블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값을 아예 저장해 놓죠. 여기까지 세라.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를 157을 여기다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는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네,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역시 카운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고 하죠. 이때 카운의 값이 몇 번 진행되면 이게 결론적으로 몇 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0.01초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의 값이 얼마가 되면 1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번이 되면은 1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변수, 전역 변수, volatile, 전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volatile, unsigned integer, 예를 들어서 count이라는 변수를 정했고 여기다 0을 집어넣어라. 이때 이번에는 FND에다 불을 켜는데
돌아가면서 한번 켜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FND의 값을 복사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FND의 값을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정수형 변수 P와 Q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근데 FND에 어떻게 되냐면요. 1초마다 FND에 이렇게 키는 거죠. 이렇게 4개의 FND가 있으면은요. 0, 1, 2, 3, 다시 처음으로 와서 0, 4, 5, 6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을 켜는 숫자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그래. 이렇게 해줍니다. set interrupt 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FND에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만약에 카운이 얼마가 되면은 1초가 되나요? 0.01초마다 그 인터럽트가 걸려서 카운의 값을 1씩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되면은 1초죠. 그러니까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우선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니까 P도 0으로 놓고 Q도 0으로 놔요. P는 뭐냐면은 숫자를 내보내는 FND 값고요. 숫자를 내보낸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FND의 위치예요. FND 위치죠. 이 숫자는 얼마에서부터 얼마입니다. 0에서부터 9까지 내보내는 거고 FND의 숫자는 뭐죠? FND의 위치는 1서부터 4까지 내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할까요? 그 port FND를 켜야죠. FND를 켜야 되니까 port 몇 번째 FND를 킬까요? 제어 포트는 A 포트니까 몇 번째 FND를 키나요? 먼저 FND의 위치니까 act Q번째 방해 값을 켜라. 그리고 하나 증가시켜라 할까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port F죠. 데이터 포트는 이것은 FND에 요게 이제 데이터죠. FND 요거 데이터니까 FND에 P번째 방해 값을 켜고 역시 뭐냐면은 데이터를 P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물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운은 0으로 해놔야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카운은 0으로 해놓고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Q가 위치죠? Q가 위치니까 0, 1, 2, 3, 1, 2, 3, 4 아주 4보다 크면은 안 되죠. 4보다 크면은 얼마로 해놔야 됩니까? Q는 다시 1로 해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어떻게 될까요? P가 9보다 크면은 또 9보다 큰 숫자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P는 다시 0으로 놔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충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1초마다 이게 켜지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점검을 해보면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한번 컴파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CTC 모드로 이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곳에만 켜지네요. 이 한 곳에만 켜지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켜지죠? 이렇게. 그런데 한 곳에만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만 켜집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쪽으로 안 옮겼네. 커넥트. 아이고,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22죠. 아까 프로그램이 실행된 겁니다. 22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봅니다. 아예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본 프로그램으로 가봅니다. 당연히 안 되죠. 왜? 입출력을 여기서 우리가 정해주지 않았죠. FND를 출력 포트로 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DDR A 포트의 값을 데이터 디렉션을 출력으로 하라. 0xFF. 그 다음에 DDR F 포트 역시 출력으로 해라. 0xFF. 이렇게 출력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컴파일을 다시 합니다. 자, 컴파일이 됐으니까 옮겨봅니다. 커넥트 프로그램 하고 실행을 시켜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네요. 너무 빨리, 이게 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주기가, CS00, 요것도 일을 이쪽으로 비트 시프트, 이렇게 시켜야죠.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오류가 나옵니다. 요거 고쳤죠? 제가 요걸 빼먹었습니다. 요게 1024 분주가 되기 위해서는 CS00, CS01, CS01을 전부 다 1로 비트 세트를 해놔야 됩니다. 자, 가서 컴파일 하고 이제 옮겨봅니다.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여기 되죠? 처음에 이제 이상하게 초기화가 됐는데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차례대로 FND를 옮겨가면서 1초 단위로 숫자가 써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요거 FND가 돌아가면서 숫자가 켜진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CTC 모드로 바꿨을 때 어떤 경우냐 하는 겁니다. 즉, CTC 모드로 바꿀 때 먼저 컨트롤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의 값을 이렇게 해서 CTC 모드로 바꾸고 CTC 모드라는 뜻이에요. 이게 CTC 모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건 뭐죠? 1024 분주를 하겠다 합니다. 일반 모드로 할 때는 요거 필요 없죠. 다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TC 모드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이렇게 마스크 레지스터의 비트를 세트합니다.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이네이블 0.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라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플래그 레지스터 0도 1로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1024분주를 하고요. 1024분주를 했을 경우에 얼마까지 세면은 그 0.01초 10ms가 되나 했더니 157번을 세면 돼요. 즉 0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값, OCR의 값이죠. OCR의 값이 157까지 세면은 자동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세는 기간에 걸리는 시간이 0.01초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인터럽트가 한 번씩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인터럽트가 걸릴 때마다 요 프로그램이 한 번씩 실행이 되죠. 그때마다 실행될 때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요거를 말하자면은 실행될 때마다 요 카운의 값을 하나씩 늘리도록만 했어요. 늘리도록 하니까 이게 0.01초가 걸릴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한 번씩 실행되니까 카운의 값이 100이 되면 1초가 되는 거죠. 그거를 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의 값이 100보다 크면 하면 1초가 됐다는 얘기죠. 1초가 됐으면 이렇게 FND의 값을 0, 1, 2, 3, 4 이렇게 돌아가면서 키고 여기 화면에 실행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키고 그 결과를 FND에 표시해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모드와 CTC 모드를 어떻게 데이터 레지스터들을 그 컨트롤 레지스터나 마스크 레지스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때 세팅할 때에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원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분주도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죠. 8분주, 16분주, 32분주 이렇게 분주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서 8비트 카운터 내에서 0에서부터 255까지는 세는데 요 안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분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될까, 카운터의 값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계산을 통해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레지스터들의 값을 정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